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날이 부쩍 풀리고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걸 보니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매일 쉬고 있는데 어쩐지 제 마음만 벅차기만 하네요. 저한테는 라면 하나 끓이기도 귀찮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온라인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조선시대 스타일의 남편이죠. 저와 남편은 대학교 캠퍼스 시절부터 만나온 연인이었어요. 정말 뭣도 모르는 파릇파릇한 나이에 서로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 함께 성장한 케이스죠.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스타일은 변함없이 꾸준했어요. 이런 소소한 것은 여자가 챙겨야 한다. 남자는 이런 거 못한다. 저런 거 못한다 하면서 잔잔한 허르된 일은 저에게 맡겼었던 사람이었죠. 예를 들어 연애 시절 종종 다녔던 여행지에서도 남편은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했던 남자였어요. 여행 왔다고 해서 요리를 하면 그게 남자냐? 여기까지 피곤하게 운전한 건 나잖아? 신발 벗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쉬어야 하니까 네가 맛있는 거 해줘. 정말 옛날 사람이죠. 알아요. 저도 남편은 워낙 자란 환경부터가 가부장적이었고 중고등학교도 남중 남고만 나온 데다가 굵직한 연애 경험도 저뿐이어서 사실상 달라질 게 없었던 것도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런 스타일인 건 알면서도 결혼했지? 라고요. 제 동문들이 꼭 한 번씩은 말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런 애랑 결혼하면 네 팔자 꼬이는 거다. 연애는 네 마음이지만 결혼은 꼭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라. 요즘 저런 남자를 누가 만나주냐는 둥 여러모로 제가 아깝다는 이야기를 수십 수백 번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남편을 남편이랍시고 붙들고 살고 있냐고요? 저 역시 그런 쪽으로는 좀 무딘 편이었고 오랜 연애 기간 동안 다른 경로로는 전혀 저와 부딪히는 점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 약 5년이라는 연애 시절 동안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지는 몰라도 서로 크고 작은 문제점도 없었고 지향하는 미래 가치관도 상당히 비슷해서 저는 이런 남편과 제가 궁합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더더욱 집안일에는 기대를 일절하지 않았었어요. 연애 시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고마운 거고 그게 아니어도 절대 실망하지는 않으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는커녕 유지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의 행실이 불량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연애를 길게 하더라도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반도 알 수 없다고들 말하죠. 저는 그 감정을 정말 매일같이 느꼈어요. 양말 하나 똑바로 벗어놓을 줄 모르는 쓰레기통 한 번 비울 줄도 모르고 청소기 한 번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듣지 않았죠. 많지 않은 글을 보면서 점점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다들 그 마음 아쉽죠.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이고 했던 부탁을 철저히 무시당하게 느껴지는 그 속상함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냐는 마음이 들면서 점점 거리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저녁 외식 자리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할게. 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하고 우리 엄연히 맞벌이야. 내가 철저하게 반반으로 집안일을 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너무 가사 노동에 치여서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또 남편은 귀찮은 잔소리가 나왔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꾸역꾸역 밥만 먹더군요. 대답하기도 귀찮은 것 같은 표정으로.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임신 계획을 가져? 여보, 정말 아빠 될 마음이 있기는 한 거야. 난 지금 이런 같은 상황이면 솔직히 딩크가 나을 것 같아. 예전부터 꼭 아들 하나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남편은 제가 딩크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아기 낳기 싫다. 안 낳을 거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본인이 중요시하는 자녀 계획에 반응하는 남편을 보며 아, 이 사람은 정말 집안일은 완전히 자기 영역이 아니구나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식사 내내 저희는 말이 없어졌고 저는 그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만 고민했어요. 이제 와서 헤어지기에는 너무 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점점 더 임신 얘기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어요. 우리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져야 하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이맘때가 당신 가임기 아니냐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데
전 왜 그 모습이 달갑지 않아서 남편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야근까지 하는 날에는 남편보다 훨씬 더 늦게 퇴근하는데도 집안일은 혼자서 꾸역꾸역 해나가야 하다 보니 정말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체력도 점점 안 따라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항상 책상에 앉아있게 되고 퇴근하자마자 요리에 청소에 설거지에 빨래까지 다 하고 나서 침대에 누우면 정말 골아 떨어지게 바빴거든요. 그런 저에게 밤마다 다가오는 남편이 점점 싫어졌어요. 하루는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야 간신히 샤워를 마치고 누울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뭐야, 오늘도 그냥 자는 거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무슨 뜻인데? 남편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다 알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임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는 거야? 짜증을 확 내더니 급기야 베개를 들고 안방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편. 그런데 이 마음 공감 가시나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자고 싶었죠. 심신이 피곤해지니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임신은 무슨 지금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저는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메신저에 카톡 하나를 남겨두고요. 오늘 우리 팀 워크숍 가는 날인 거 알지? 내일 들어온다. 저는 메시지를 보고 답장도 안 했어요. 그저 오늘은 집안일이고 뭐고 잠이나 푹 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답이 하루 종일 없으니 카톡에 다시 왔어요. 왜 대답 안 해? 내일 우리 팀 워크숍 끝나면 팀원들 중에 2명 정도 집에 놀러 갈 거야. 저녁은 먹고 들어갈 거니까 대충 안주 몇 개 준비해. 나 참, 집에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묻는 게 뭔지 아닌가요? 안주나 준비하라니. 나도 내 팔자가 참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참 답답하시겠죠. 연애 시절부터 깨달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반차까지 써가며 장을 보고 집에 오자마자 거의 집안을 뒤집듯이 대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지만 남편 성격이 그러하듯 제 성격도 참기가 힘들더군요. 한숨을 푹 쉬면서 요리를 하고 청소까지 끝낼 즈음에 남편과 팀원들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현관으로 들어오는 팀원들 중 한 사람이 여자분이더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우,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으신 거 보니 형수님이 더 고생하셨는데요. 예전부터 몇 번씩 봤었던 팀원 2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여자분은 눈인사만 찡긋 하더니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이 소개해 주시기를 얼마 전에 남편 회사로 이직한 분인데 나이가 동갑이어서 빠르게 친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막상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니 성격도 참 서글서글하고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보면서 알고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숟가락, 젓가락 하나 놓을 줄 모르던 남편이 너무나도 자발적으로 돕더라고요. 음료, 가스가 떨어지면 자기가 대뜸 일어나서 냉장고에 다녀오질 않나. 특히 그 여직원의 술잔이 비면 꼬박꼬박 술도 채워주고 맛있는 안주도 앞접시에 놔주더군요.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였지만 제 눈에는 정말 심하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절대 해주지 않았던 행동들이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연이어 터졌어요. 선영씨, 같은 여자로서 선영씨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한참 무르익어 가던 술자리 도중에 갑자기 그 여직원분이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부럽다니요? 제 어떤 점이요? 그분이 배시시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회사에서도 이 대리님이 항상 친절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워크숍 다녀오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다른 여직원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너무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저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대답 없이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 남편은 술이 올라서 발그레진 건지 볼만 만지작거리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다니길래 인기가 짱인지 궁금해졌어요. 제 남편이요? 뭐 얼마나 잘 챙겨주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이 대리님 진짜 술 못 먹는 여직원들 하나하나 케어해주시고 재밌으시고 무거운 짐도 바로 옮겨주시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행동 몇 가지만 봐도 집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회사에서 내 남편이 어떤 이미지인지 그리고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눈에 점점 그려지기 시작하더군요. 연애 시절 캠퍼스 생활 때문에 단 한 번 부탁한 제 유일한 부탁이 회사 여직원들 앞에서는 아주 마음껏 뽐내고 있었던 거죠. 그 술자리에서는 저는 아무 티 내지 않고 그냥 잘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제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있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던 자리여서 굳이 거기서 일을 내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생각보다는 각성을 했다고나 할까요? 다음날 날이 밝아지자 펼쳐놓았던 술상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여보, 당신 회사 사람들이랑 마신 거니까 나 퇴근할 때까지 정리해. 나 오늘 야근이니까 다른 집안일도 알아서 해. 너 회사 여직원들 도와줬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못한단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메시지를 보내주자마자 아주 칼답장이 오더군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라 저래라야. 오늘 가임기니까 야근하지 말고 들어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머릿속에는 임신 계획밖에 없는 남편. 정말 나를 애 낳는 기계밖에 보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답장을 보냈죠. 임신 계획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 당신 앞으로 나랑 집안일 똑같이 분담 안 하면 우리한테 아이는 없어. 지금까지 혼자 가사 노동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지만 그건 나도 지금까지 끌고 온 상황이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매너 좋다는 소리 듣고 다니면서 어떻게 부인한테는 조선시대 노예처럼 이제껏 부려먹었니? 당장 오늘부터 집안일 하고 그 후에 임신 얘기해. 장문의 문자를 보내자마자 화가 난 건지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통 더 보냈죠. 집안 꼴 변함없고 당신도 변함없으면 나 딩크뿐만이 아니라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 잘 생각하고 연락해. 이 문자를 끝으로 저희는 며칠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봤지만 집안 꼴이 떡하니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속으로는 제 업보라고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정말 기를 쓰고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기싸움을 펼치는 중입니다. 남편은 아마 속으로 저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람 한 번 안 폈는데 고작 집안일 가지고 임신을 하니 안 하니 이혼을 들먹이는 여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도 생각이 명확해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혼할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늦게 깨달은 만큼 후회도 너무나 커서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더 맞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저에게 응원의 힘 한 번씩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